안녕하세요. 월가즈입니다. 일단 설날 지금 앞두고 있는 둘째 주죠. 지난주에도 이제 많은 일들이 있어서 시장에 좀 변동성이 있었는데, 일단은 뭐 가장 화제였다고 할 수 있는 거는 AI 관련 이슈, 이제 클로드 코워크 시장에 좀 AI 테마 관련해서 부정적 영향 끼치면서 큰 폭으로 좀 주가가 빠졌고, 그동안 이제 랠리 이어가던 금과 은도 상당한 조정을 받기도 했고, 또 때마침 이제 의장으로 등극한 케빈 워시가 지명된 직후에 또 이런 급격한 변동성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래저래 이제 뒤숭숭했는데, 제가 1부에서는 전반적인 시장 상황 좀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 2부에서 이제 지난주 화제의 중심에 있던 케빈 워치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AI 씬부터 좀 살펴보면은 2026년 AI 기술 테마는 아마 지금은 다들 아시겠지만 에이전틱 AI라고 이제 압축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에이전틱 AI는 단순히 어떤 질문에 답하는 걸 넘어서 실제 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AI를 좀 느슨하게 의미를 합니다. 그거를 시장에 각인시킨 게 지난주에 있었던 그 엔트로픽의 클로드 코워크가 아닐까 싶은데요. 개발자를 위한 게 클로드 코드라고 하면은 클로드 코워크는 이제 비개발자를 위한 거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이제 요게 기존의 어떤 B2B 소프트웨어 기업들, 그러니까 법률, 영업, 뭐 마케팅, 데이터 분석 등의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들의 영역을 직접 요 엔트로픽이 이제 침범한다, 그런 내러티브가 확산되면서 소프트웨어 주식들이 급락을 했고요. 이 엔트로픽 같은 AI 모델 제공자가 직접 클로드 코워크 같은 그 엔드투엔드 솔루션을 제공하기 시작하면은 그 중간의 서비스들이 좀 불필요해지는 게 아니냐 하는 의혹이 좀 돌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최근에 김단태 님도 지적해 주신 건데, 이 클로드 코워크 같은 그 에이전틱 AI들이 서비스 기업들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토큰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비효율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시장이 섣부른 감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어쨌든 뭐 에이전틱 AI가 올해 시장을 달고 놓을 거는 분명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거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고요. 여기에 이제 중국 기업들이 좀 고성능 모델을 오픈소스로 풀어버리는 것도 좀 주시할 부분이다. 이런 트렌드에서 이제 수혜주와 피해주가 누가 될 것이냐, 그런 게 관건이 되겠죠.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빅테크의 투자 자체, AI에 대한 투자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제가 지난번에 이제 다보스 포럼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이제 26년도부터는 조금씩 비전보다는 실속과 숫자를 따져보는 분위기, 그게 짙어지고 있는데요. 단적인 예로 최근에 이제 그 엔비디아 젠슨 황이 오픈 AI 딜을 보류를 했는데, 작년 9월에 엔비디아가 원래 오픈 AI에 $1,000억 투자하겠다 그렇게 했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은 젠슨 황이 오픈 AI에 대해서 좀 의심을 품고 있다. 오픈 AI가 다소 규율이 부족하기도 하고, 또 구글과 엔트로픽의 경쟁으로 입지가 위협받고 있다. 그런 것들을 우려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일단은 뭐 양측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건 아닌데, 서로 파트너십의 다변화를 좀 추진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오픈 AI도 뭐 AMD, 브로드컴, 뭐 세레브라스 등과 협력을 모색하고 있고, 엔비디아는 다른 AI 연구소들과 함께 협업을 또 강화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플레이어들끼리 합종 연행이 오가는 가운데 AI 생태계의 권력은 어떻게 재편될지, 또 어떤 불확실성이 있을지 하나하나가 이제 주가에 재평가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렇게 쭉 그냥 현안들을 짚을 텐데요. 이제 이란을 둘러싼 진영학적 긴장도 좀 떠올랐습니다. 이제 트럼프가 이란의 핵 프로그램 그리고 반정부 시위 진압을 이유로 이제 군사적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위협을 했는데요. 이제 작년 6월에도 실제로 이란의 핵시설 3군데를 공습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 위협이 단순한 수사를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2월 1일에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만약에 전쟁이 시작되면 이번에는 지역 전쟁이 될 거다 경고도 했고, 이란 외무장관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반격할 것이다 그렇게 밝혔죠. 특히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긴장이 주목되는데요. 전 세계 석유 수송의 약 20%가 통과하는 전략적 요충지인 만큼 여기서 긴장이 조금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근데 어쨌든 2월 6일부터 오만의 무스카트에서 미국과 이란 간의 핵 협상이 시작됐고, 6월 군사 충돌 이후에 뭐 처음 있는 대면 회담으로 양측 다 뭐 좋은 출발점이다 그렇게 평가하면서 후속 협상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직 초기 단계고 이란 내부의 반정부 시위 상황과 맞물려서 아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화 채널이 열렸다는 것 자체가 시장학적인 프리미엄 완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뭐 역설적으로 만에 하나 뭐 전쟁이 발발한다, 물론 당연히 전쟁은 피하는 것이 좋겠지만 시장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에서 나쁘지 않은 시나리오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6월에 미국이 이란 내 핵시설을 공습을 했을 때도 자산시장 영향은 크지 않았던 바 있죠. 참고로 당시 공습이 이제 일요일에 있었는데 이것도 자산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한 안배였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을 쭉 염두에 둔 채로 2월을 한번 바라보시면은 2월은 일단은 뭐 계절적으로는 그렇게 자금 유입 측면에선 주식시장에 좋지는 않은 달입니다. 요 밑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2월의 평균 월간 수익률은 마이너스고요. 또 상승할 확률, 과거 어떤 시점 대비 그 비율이 52%밖에 안 되는데요. 좀 더 세밀하게 이 오른쪽에 있는 일평균 움직임도 보시면은 이 2월 13일에 피크를 찍고 월말로 갈수록 하락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계절성을 맹신할 필요는 없지만 인플레이션이나 지정학 같은 그런 구체적인 요인과 연결해서 그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참고할 가치는 있겠죠. 개인적으로 첨언하자면은 뭐 이번에 조정이 조금 시작되고 있는데 한 4% 내렸는데 맥시멈 5에서 10%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요 인플레이션 경제지표 측면에서 특히 이제 1분기를 비롯한 상반기에는 이 인플레이션 흐름이 다시 좀 부각이 잠시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경우에 1분기에 그 계절 조정 요인이 좀 있죠. 기업들이 임금 상승이라든지 아니면은 물건 가격도 올리고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인플레가 상승 압력을 받는 경향이 있는데 또 이번에는 그 연준이 관세 영향이 상반기에 피크를 찍을 거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시장의 기대치는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시장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기대치 대비해서 어떤 수치가 나오느냐일 것이고 그에 대해서 연준이 어떤 시장의 예상 이상으로 뭐 적극적인 대응을 한다든지 또 워시의 인중 과정에서 어떤 노이즈가 발생한다든지 하는 요인들이 맞물리면서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는 요 장기금리 추이를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이제 워시가 취임한 직후에도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건데 역사적으로 연준 의장들 취임한 직후에는 좀 하락세들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의장의 스타일과 정책 방향을 시장이 좀 타진하는 과정에서 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이 시기가 되면은 상반기에 뿌렸던 유동성 그리고 AI 내러티브가 실제 GDP와 고용 지표로 이제 증명되어야 되는 시점이기도 하죠. 고용을 잠시 보자면은 최근에는 이제 일부 고용 지표가 부진하면서 우려도 제기됐고 이제 AI발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우려가 조금씩 이제 부각도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 그런 지표 약세는 한파 영향이 어느 정도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는 요 비계절 조정 기준으로 보면은 아직 예년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아직 뭐 AI 영향이 IT나 사무직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고용 시장이 급격한 둔화 국면에 진입했다. 그렇게 보기는 아직 이르다고 보이고요. 여기서 이제 주목할 지점은 바로 이런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해서 연준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인데 최근 연준 내부에서는 이 인플레를 경계하면서도 고용 시장의 추가 둔화를 원치 않는다는 속내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그 워시 체제 하에 연준의 정책 대응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중 갈등은 이전 영상에서 언급했던 대로 2월로 접어들면서 트럼프와 시진핑이 좀 전화 통화로 관리에 나선 모습입니다. 다만 지금 대만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두고 중국이 4월에 예정된 트럼프의 방중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뭐 오늘 오후에는 뭐 중국 당국이 자국 은행들에게 미국 국채 익스포저를 축소할 것을 공고했다. 그런 속보도 나오면서 또 나스닥 선물도 하락하고 국채 금리도 상승하기도 했는데 다만 이런 이슈들은 어느 정도는 진부해진 재료인 만큼 현재로서는 좀 간복이 그 이상의 의미 있는 변동성을 유발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그렇게 보이고요. 일단 어쨌든 3월에 양회, 4월에 트럼프 방중을 앞두고 미중 갈등에서 어떤 시그널이 나오는지 주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부는 어쨌든 이렇게 쭉 시장 현황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사실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이 2부 케빈 워시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케빈 워시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다뤄보도록